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예전에 국어 독해 문제집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에서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이제 저희 이제 초1, 2 될 친구가 풀고 있는 독해 문제집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희 아이 곧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예비 초2인데요. 요즘 겨울방학을 맞아가지고 해나가는 문제집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독해력 비타민 해가지고 1단계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이라도 읽게 하라.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한창 또 마법천자문 이 책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읽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화, 그림이 들어있는 어떤 책들을 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라도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또한 이제 아이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이것만이라도 한번 읽어 내려가는 거 어때? 해서 이제 아이에게 내민 게 바로 이 독해 문제집인데요. 이 독해 문제집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잘 읽지 않는 아이다. 그럴 경우는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 돼요. 독해 문제집의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까지, 비문학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글,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는 글들이 있고요. 또 역사적 위인, 인물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시, 동화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이유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 이제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본명과 별명, 나는 물이에요. 귀뚜라미 관찰부터 시작해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자, 학급 문고를 만들어주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글도 있고,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아기구름 공사장이라는 시부터 시작해서 동화로는 피리 부는 사나이, 금구덩이, 은구덩이, 등등의 이런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목을 보고서 아이가 읽고 싶은 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나 본명과 별명? 이 글 한번 읽어볼래요? 하면 이제 본명과 별명에서 20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페이지를 이렇게 넘기고서 이제 읽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을 본명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짧아진 바지? 저 이거 읽을래요? 하면 이제 124페이지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124페이지 쭉 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에게는 딸이 셋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래 동화이기 때문에 좀 요만큼 깁니다. 요 페이지에서 요만큼까지 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든 읽어 내려가게 하자. 꼭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임 이제 10분 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로 또 하고 게임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해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지문을 읽게 하라. 그냥 무조건 읽게 하라 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 우리 친구들 좀 잡아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유창하게 읽기에 있습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거실공부법 해가지고 집안에다가 이제 엄마 칠판, 아이 칠판, 형 칠판, 동생 칠판에서 각 구성원에 맞게 칠판을 둬라. 그런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칠판에다가 엄마 칠판에다가 있잖아요. 지문 있잖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은 한 달락만이라도 빈 칠판 안에다가 적어두는 거죠. 그 글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왜 한글 떼기 전에 엄마들 정말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때는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가나, 다라, 마바사, A, B, C, D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알려준다고 붙이고 뭐 어디다가 걸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글에 있어서도 우리가 게임에만 익숙해지는 어떤 환경, 유튜브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글자들에도 좀 익숙해지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읽은 글 있잖아요. 그 읽은 글에 어떤 너무 길다 싶으면 단락 하나만이라도 해서 엄마 칠판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막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칠판에 주목하면서 이거 내가 읽은 내용인데 하면서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아이 스스로 읽게 되잖아요. 보이면은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아이 스스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하나 더 아이가 유창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어머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책 한 권을 다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날 아이가 읽은 지문 있잖아요. 그날 아이가 읽은 지문. 만약에 이 지문이다 하면은 이 지문을 읽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엄마 목소리로. 뭐 요즘에야 워낙 이제 오디오 동화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아이 잠자리 들었을 때 뭐 동화 틀어주면서 재우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 휴대폰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엄마가 이 하나의 지문 정도쯤이야 괜찮잖아요. 해서 읽고 녹음하고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유창하지 않아요. 그냥 더듬더듬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종호의 생일입니다. 종호는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이는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좀 글을 좀 유창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막 종호의 생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다 하면서 막 답답하다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던데, 자 이거를 부모님은 이제 그래도 유창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유창하게 읽어 내려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종호의 생일입니다. 종호는 친구들에게 선물 대신 과일을 가져와서 같이 먹고 놀자고 했습니다. 생일잔치 시간은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종호네 집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목소리로 해서 이 지문 하나를 다 읽어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아이가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읽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그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읽었는데 또 엄마가 읽을 때는 이렇게 좀 의미 파악이 되면서 들리네 하면서 아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집 활용을 그냥 간단하게 읽게 하고요. 그리고 역시 듣게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읽은 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줘라? 우리 아이가 유창하게 어떤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읽는 거, 듣는 거까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그 이후에 아이가 나 한번 문제 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기 끝나면 어찌됐건 좀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까 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도 좋고요. 이 독해력 비타민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왔냐 하면은요, 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각각 첫 번째 문제는 주제에 관련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 내용 파악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적용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틀린 문제 유형에 표시하세요. 주제, 내용 파악, 적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다른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제목, 주제, 어휘, 추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제목, 그리고
어떤 글의 중심 생각이 담긴 주제, 글에 나와 있는 낱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어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숨은 뜻을 추측할 수 있는지, 그 추론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생각을 나타내는 글 같은 경우는 핵심어 관련된 문제, 가장 중요한 낱말인 이 핵심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 주제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 추론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많이 틀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아직 좀 추론이 부족해. 추론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혹은 아, 우리 아이는 제목 부분에서 아직 제목을 잘 찾지 못하네. 주제를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해서 아이가 어느 부분이 이제 어려운지,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좀 힘들어 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중에서 제목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할 경우, 혹은 뭐 주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린다 할 경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설명하는 글에 있어서는 이제 제목하면은 이제 각 단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면 되고요.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글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찾아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경우는 그 주제가 제목인 경우들이 많죠. 제가 아이들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한 편의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한 편의 글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바로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제목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쓴 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서 네가 마음에 드는 문장 있지? 그 마음에 드는 문장, 세 문장을 골라서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래? 그 세 문장을 한번 찾아봐. 일단 마음에 드는 문장, 세 문장 먼저 찾아봐. 그래서 이제 문장 3개를 찾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3개까지 좁혀나가는 거죠. 제목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번 3개 찾아볼까 해서 이제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각각 내가 선정한 문장을 통해서 이게 제목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이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제 친구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글을 써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목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주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다? 일단은 핵심어를 찾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을 찾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핵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자, 핵심어를 찾았으면 무엇이 보이게 된다? 주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제를 통해서 제목을 선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을 쉽게 찾아내는 친구들은 글의 그 구성을 알고 있어요. 우리 글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전체의 글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 바로 결론, 마지막 단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알고 있는 친구는 제목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내면 될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결론 부분,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핵심어와 그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나만의 제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은 공부, 일기 쓰기. 매일 일기를 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기를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꼭 잊지 말고 제목까지 쓰게 도와주세요. 가볍게 우리가 여기기 쉽거든요. 제목 쓰기, 제목 선정하기. 그런데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일기 쓰면서 같이 제목까지 쓰도록 하라. 그리고 제목 쓰는 게 힘들다 하면 앞서 얘기해 드렸죠. 어떤 식으로 제목 선정하면 되는지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독해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직접 저희 아이가 풀고 있는 내돈내산입니다. 독해력 비타민 이 문제집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